그럴 때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변호인 선임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이 지금 조사 받으셔도 되고 이따 와서 나중에 조사 받으셔도 되고 그때 변호인 대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설명을 할까요? 안 하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서 수사 내지 이제 조사를 받는 방법에 대한 유용할 만한 좀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온다. 요즘은 이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니까 경찰관님들한테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은 당황하죠. 근데 그러면 정확히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참고인이냐? 피고소인이냐. 즉 피고소인은 이제 다른 말로 피의자라고 하거든요.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고 형사 재판 단계에선 피고인이에요. 참고인이면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조사 받으시면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꼭 가서 조사 안 받으셔도 돼요. 받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피의자는요, 무조건 조사 받으셔야 돼요. 설령 그 고소가 황당무계한 고소라도 조사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체포영장 떨어져요. 그 다음 내가 피의자다라고 하면 하셔야 될 게 뭐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정보공개 청구하셔야 됩니다. 고소장. 내가 뭘로 고소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고소장에는 팩트만 있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갖고 오셔야 정확히 변호사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이제 1차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아요. 그거에 따라서 피고소인, 즉 피의자가 나중에 조사를 받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의자 단계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혼자 가서 조사를 받을지 변호인을 선임할지. 그런데 저는요, 최소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라는 걸 권유드려요. 아니, 네가 변호사니까 뭐 돈 벌려고 이러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사 단계에서는요, 확보할 수 있는 게 고소장, 그것도 일부 막 지워진 일부 고소장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수사 자료에 접근을 못해요.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사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단계는 검사가 구공판, 즉 형사재판을 요청해가지고 법원으로 형사재판이 넘어가면 그때서야 검사랑 피고인 대등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사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가 유리한 말을 하는지 불리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은 수사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죄 저지른 만큼 처벌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이상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요거보다 증거자를 요만큼 갖고 있어. 그럼 요만큼만 처벌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코치를 해주는데 물론 부담이 되죠, 보수가. 그러면 변호사를 첫 번째 조사 때 입회하는 비용만 주시고 선임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렇겠지만 양심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호인 의견서는 한번 제 이름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건은 계속 선임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제일 난감하신 분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고 와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 그럼 변호사도 황당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 청구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그러거든요. 본인 거는 또 열람 복사가 가능해요. 그걸 갖고 와서 다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대체 경찰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경찰서 가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나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한 게 남는 게 아니고요,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남아요. 즉 내가 말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변호인이 들어가면 그런 진술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조서가 완성되면 수정할 기회를 한번 주거든요. 그때 이제 다듬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가면 막 얘기해 놓고 나중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놓고선 조서 때 보면 다 불리한 얘기 다 해놓으시고 변호인 보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초반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내가 피의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처음엔 참고인인 줄 불렀는데 이 사람이 공범이거나 내지는 피의자인 것으로 보이면 전환하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변호인 선임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이 지금 조사 받으셔도 되고 이따 와서 나중에 조사 받으셔도 되고 그때 변호인 대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설명을 할까요? 안 하죠. 변호인 오면 귀찮아요.
시어머니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세요? 일단 오셨는데 다 조사받고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 조서에는 어떻게 남기는지 아세요? 피의자로 전환했는데 본인 동의하에 계속하여 조사.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묵비권 행사하면 어떠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묵비권 행사하시면은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묵비권 행사하면요 수사관이 다 거기다 씁니다. 점점점 먼 산을 바라봄 뭐 손톱을 뜯고 있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수사관 입장에서 얄밉잖아요. 정당하면 자기 무죄를 입증해야지. 알리바이라든지. 물론 이제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아니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내 무죄를 입증합니까? 여러분 그건 전과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억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혀요. 그래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고 뭐 일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이 조사받고 한 진술은요 법원의 문턱을 통과하려면 2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증거로서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내용을 인정했는지 그 절차를 거치는데 형사재판을 하면 판사님들이요 경찰, 검찰에서 만든 수사 기록을요 전혀 못 봐요. 증거 목록만 봐요. 그럼 형사재판 첫날 뭐 하느냐? 그 증거에 대한 인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합니까? 근데 동의하면 이제 또 뭘 해야 되느냐? 형식적인 걸 동의한 거거든요. 그걸 하면은 이제 판사님이 보실 수 있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형식적인 동의가 끝나면 실질적인 동의는 뭐냐?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나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또는 유죄를 인정하면 인정합니다. 나의 그 유죄의 증거를 쓰십시오. 그거를 이제 정하는 절차예요.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경찰서에서 막 고문 수사도 하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그 경찰관들한테 좀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피의자, 즉 피고인을 불러서 신문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재판 절차가 얼마나 늘어져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하셔야 될 일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게끔 하고 그거를 형사법원의 증거로 쓸지를 검사랑 변호사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죄를 인정할 때는 형식적인 거 동의, 유죄 증거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무죄를 주장할 때는 형식적인 거는 동의는 하는데 내 유죄 증거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부동의.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았지만 나 필요 없고 판사님 앞에서 다시 조사받을래. 근데 이건데 이러면 판사님도 조금 짜증을 내요. 그래도 그건 권리예요. 부동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판사님 앞에서 다시 진술하고 조사받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정확하게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분은 무조건 형사사건의 변호인이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